전설야당, 여인의 한을 풀어준 암행어사 이병태. 조선 중엽인 18세기 초 강원도 홍천 읍내에서 심혈이 떨어진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어느 집 문전에서 밥 한 끼를 구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하지만 한 끼니 얻어먹을 수 있을런지요? 이러한 부탁을 듣고 한 여자가 안에서 나왔는데 어찌 보면 나그네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서글픈 표정으로 나그네에게 말했습니다. 남정네가 없는 집이라 무척 빈궁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거르는 처지라서 행인에게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남정네가 없다는 말에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가장은 어디 가셨습니까? 이에 여인은 화난 듯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우리 집 가장은 바로 이 읍의 이방인데 요망한 기생에게 홀려 어머니를 박대하고 아내를 쫓아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해놓고도 서러움이 큰지 끊임없이 남편을 탓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노파가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무엇 때문에 쓸데없는 말로 남편의 나쁜 점을 드러내느냐.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니? 시어머니는 아들 흉보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지만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한마는 자기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다 주인 여자로부터 뜻밖의 하소연을 들은 나그네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이런 제가 실수했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그네는 발길을 돌려 읍내로 들어가면서도 여인의 더없이 슬픈 얼굴이 잊히지 않아 몹시 마음 아팠습니다. 나그네는 동네 사람에게 물어서 이방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주인 계시오. 나그네가 인기척을 내며 집으로 들어가니 이방으로 보이는 사내가 마루 위에 앉아 점심밥을 먹고 있었고 그 곁에 한 기생이 마주하고 앉아서 다정한 모습으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그들을 바라보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온 과객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중인데 시장하여 밥 한 사발 얻어 모기하기를 바랍니다. 그 무렵은 흉년이 들어 정부에서 진곡을 나누어 주던 때였습니다. 진곡은 나라에서 저축하여 두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데 쓰는 곡식을 이르는 말입니다. 식량이 귀한 시기라서 사람 봐가며 끼니를 제공하려는지 이방은 잠시 식사를 멈추고 눈을 들어 나그네를 위아래로 한참 살펴보더니 사내종을 불러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여놓은 죽이 남아 있느냐? 사내종이 있다고 대답하자 이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거린에게 죽 한 그릇 갖다 주거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사내종은 지게미와 쌀겨로 끓인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그네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야말로 개 밥그릇에 담긴 개죽이었기에 나그네는 분노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록 넉넉하게 살고 있어도 신부는 아전이고 내 비록 구걸하고 있어도 나는 사족이요. 사족인 내가 때를 놓쳐 밥을 구하면 그대는 먹던 밥 말고 다른 밥으로 대접함이 마땅하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먹던 밥을 덜어서 준다 해도 무방할 것이요. 그런데 지금 개돼지가 먹고 난 찌꺼기로 사람을 대접하다니 이 무슨 도리요? 행색 초라해 보이는 나그네가 열렬히 항의하자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이내 심하게 소화됐습니다. 내가 양반이면 어찌하여 너의 사랑방에 앉아있지 않고 이처럼 행차했느냐? 지금은 참혹한 흉년을 당한 때라. 이런 음식일지라도 사람들이 얻어먹지 못하거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건방지게 말하느냐?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방은 마루에서 내려와 죽사발을 들더니 그대로 나그네 얼굴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날아간 그릇은 나그네의 이마에 상처를 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인 죽은 얼굴과 옷 전체에 끼얹어졌습니다. 나그네는 눈 주변의 죽을 닦아내다가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분통해했습니다. 네 이놈.
이게 무슨 행패냐? 나그네가 크게 화를 냈으나 이방은 그에 상관하지 않고 꼴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라고 외치며 선비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거린 주제에 가리는 것도 많구나. 다른 데 가서 알아보거라. 이방이 이죽거리며 비웃자 나그네는 잠시 이방을 노려보다가 씩씩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때 그는 예정에 없던 일을 결심했습니다. 나그네의 이름은 이병태인데 본래 그는 임금님 명령을 받들어 암행어사 자격으로 동협을 조사하고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동협은 경기도의 동쪽 지방과 강원도 지방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고 홍천은 제비뽑기로 뽑은 담당구역 급이 아니었기에 이병태는 읍내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 읍을 지나 다른 읍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담당구역은 추생, 즉 제비뽑기로 정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병태는 밥을 얻어먹으려 했던 여인의 집에서 우연히 이방의 불효미 아내 홀대를 목격하고 발걸음을 돌려 홍천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봉변을 당했고 이방의 몹쓸 인간성을 확인했기에 망설임 없이 어사출두를 결행했습니다. 홍천 관하로 들어간 어사 이병태는 때마침 수령이 진유라고 남은 곡식으로 돈을 만들어 서울집에 보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어사는 즉시 봉고파직을 명했습니다. 봉고파직은 어사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고을의 원을 파면하고 관과 창고를 봉하여 창거는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사토가 탐욕스러우니 이방도 서슴없이 그러했구나. 이어 어사 이병태는 이방과 기생을 모두 불러들여 곤장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잘 알렸다. 이방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지만 아내의 한 맺힌 서러움이 발단이고 이방 자신이 자처한 일이므로 누구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병태를 무시하고 모욕한 대가가 이방에게 불운이라면 불운일 것입니다. 이병태는 경종 3년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곤지 부정자를 시작으로 영조 치하에서 병조좌랑을 비롯해 여러 관직을 지낸 청렴한 관리입니다. 그는 임금에게 충원을 수시로 올려 영조로부터 호랑이 가죽을 상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소 조금도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고 헤어진 옷과 조촐한 음식으로 지냈으며 지방 수령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병태가 죽은 후 영의정 심수연이 살아서는 청백한 지조가 있었고 죽어서는 시체를 염할 기구가 없었으며 또 늙은 어머니가 굶주림을 면치 못합니다. 라고 아뢰자 임금이 애석하게 여겨 구휼 운전을 베풀고 이 접한서를 추증하면서 장례를 치르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병태는 청백리에 선정됐고 시호는 문청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율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